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언어지능이 높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으시던가요? 네, 우리가 우리 아이의 언어지능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지능을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다중지능에서 언어지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자녀분과 아이의 언어지능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해 본 다음에 언어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언어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어지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초록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색종이를 10개의 조각으로 준비해 주세요.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찢어서 준비해 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10개의 조각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지금부터 인큐 박사님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듣고 나도 그런지 또 나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그래요 라고 생각이 되면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옮겨 놓아 주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출발! 첫째, 나는 우리 집이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동화나 책에 바로 눈길이 가요. 그래서 얼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읽고 있어요. 이만큼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나도 그래요 하는 어린이는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옆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아주 좋아해요. 내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만일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TV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 있죠? 새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쉽게 기억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더 옮겨주세요. 넷째, 나는 평상시에 말이나 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그것을 잘 느껴서 딱 맞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 있죠.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는 참 글을 잘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시나 동화를 잘 쓰고 또 내가 쓴 시나 동화를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다, 재미있다 하면서 많이들 칭찬해 주는 친구 있죠? 그런 경우 초록색 색종이를 하나 옮겨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벌써 5개의 질문을 했는데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쪼꾸미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언어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 나의 언어지능에 대해서만 편안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점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뜻, 숨겨진 의미를, 핵심을 아주 잘 파악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딱 알아맞힐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보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우는 초록색 색종이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일곱째, 나는 발표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알아듣기 쉽다라고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친구는 초록색 색종이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후 나의 느낀 점을 글로 잘 표현하는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읽었을 때 또는 만화나 영화를 보고 나서 오늘 내가 본 내용이 무엇이었더라? 잘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는 초록색 색종이를 놓아주면 됩니다. 아홉째, 나는 맞춤법이 정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잘못 쓰는 경우 있죠. 때는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저렇게 글자를 쓰면 안 되는데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친구는 초록색 색종이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10번째입니다.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낱말, 단어의 수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어휘력이 좋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초록색 색종이를 옮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10개의 질문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몇 개의 초록색 색종이가 모아졌나요? 전체 10개 중에 나의 초록색 색종이가 몇 개인지 하나, 둘, 함께 세어볼까요? 몇 개인가요? 7개보다 많은, 즉 7, 8, 9, 10. 이 친구들은 나는 언어 지능이 좋은 편이구나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초록색 색종이가 5개가 채 되지 않는 친구는 나는 언어 지능은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의 언어 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나는 어떤 지능이 좋은지, 어떤 지능이 좀 부족한지 나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소질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어 지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언어 지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네, 언어 지능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지능이죠. 언어 능력은 아이들의 학업 수행에도 지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직업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달력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언어 능력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실천 팁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평상시 대화 많이 하기. 여기서의 대화는 아이들과 대화가 즐거워야만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과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가 아니라 많이 일방적으로 훈육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는 건 아이가 내면에 있는 말을 꺼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적으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대화를 즐겁게 아이들과 많이 하다가 보면 상황에 맞는 어휘,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 지나치게 그것을 교육하듯이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하다, 이런 어휘를 사용했구나 하면서 칭찬도 해주면서 아이와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은 그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들과 어휘놀이를 추천합니다. 어휘놀이. 뭘까요? 어휘라는 것은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좋아요 라는 것은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그 단어를 적합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근데 이 어휘력이 좋아야만 문해력, 읽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은 상당히 중요한 기초 능력에 해당합니다. 이 어휘력에 따라서 향후 아이가 수학을 배우던 과학을 배우던 예술활동을 하던 대인관계를 하든 미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이들의 어휘력을 촉진해 줄 필요가 있는데 놀이하듯이 어휘력을 키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을 때 그 단어에 있는 쓰여진 흔히들 한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가 쓰여진 비슷한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에게 유추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놀이하듯이 그게 무슨 뜻일 것이다 라는 걸 맞추는 놀이가 되고 이 게임이 즐겁다가 보면 그 다음 단어들을 아이들이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휴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가게에 들러서 뭘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게에 금일휴업이라고 써 있어요. 금일 휴업 다 한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휴업이라고 했을 때 휴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서의 휴자, 우리가 들어가는 여기에 휴자와 비슷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휴게실, 휴일 이랬을 때 이게 휴자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휴식, 휴게실, 그리고 휴무, 휴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무 할 때 업무, 사무, 직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추 능력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어휘를 파생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아이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애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대신에 잠시 쉬시고 그 뜻을 비슷한 단어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비슷한 단어 속에서 그 의미하는 한자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유추해 보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휘놀이 괜찮겠죠? 네. 세 번째는 다양한 독서하기입니다. 독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 능력을 발달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독서는 그 자체로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를 너무 학습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에는 애들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또 이해 못한 거라도 쑥쑥 넘어가면서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본다던가 그리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고 직접 네이버 사전을 뒤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집에 있는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씩 깨쳐나가는 것들도 가능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읽는 독서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릴 때 너무 재미있는 독서만 익숙해 있다가 보면은 이런 비문학 쪽에 독서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실질적으로 국어 능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아이들이 바로 비문학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놀이하듯이 같이 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놀이가 아니라 좀 더 힘든 작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읽어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다가 보면은 점점 깊은 독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기 독서는 훌훌 넘기는 굉장히 쉬운 독서지만 갈수록 내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독서를 하고 그
최소 몇 번의 독서를 거치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관련된 파생된 것들을 찾아가면서 또 조사도 해가면서 깊은 독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글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를 다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깊이 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요,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주십시오. 다양한 표현의 기회라고 하면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 그리고 꼭 글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뭐든지 내가 표현을 해볼 때 진정한 의미의 그런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어 부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분들 중에 언어 능력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일상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글쓰기, 예술적인 글쓰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또 특히 긴 호흡으로의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짧은 어떤 시로 압축을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표라든지 어떤 카피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의 기회라 함은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바를 뭔가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작게 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언어 능력의 촉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너무 잘 알려진 시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의 제목이 뭔가요? 네, 풀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풀꽃, 우리 지나가면서 흔히 우리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언어지능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어떻게 촉진해 주면 좋을지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